우리 그 오라클 교재 199페이지 보면 이제 오더 바이 예제가 간단하게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이걸 부족해요. 그래서 자, 요거 정렬, 2차 정렬 뭐 설명을 들었는데 한번 요거 다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렬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 보면 필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레코드를 화면에 출력할 때 순서를 우리가 이제 이름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생년제 있으면 여기 이제 출생 연도를 가지고 출생 연도 순으로 할 수 있고 지역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전화번호 순으로 할 수 있고 뭐 가입 날짜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키 순서대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 순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제에서는 뭐 이렇게 몇 개 안 해봤지만 다 돼요. 다 되고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예제가 없더라도 다른 이제 요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일단 1차 정렬부터 하시면 돼요. 1차 정렬은 기준을 기준 필드를 하나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든 내림차순 정렬하든 요게 이제 1차 정렬이죠. 이게 이제 내림차순 정렬하는데 이게 이제 1차입니다. 1차. 아까 앞에서 1차 정렬. 요것도 1차 정렬이죠. 그죠? 요런 걸 이제 1차 정렬이라 하고 2차 정렬 했는데 이게 순서가 이게 앞에 가야 될지 뒤에 가야 될지 동일 순이다. 그래서 앞에 갈지 뒤에 갈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요 1차 정렬에 이제 동일 이제 값이 나왔을 때는 이제 2차 정렬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정렬 후에 우선순위가 같은 항목들이 있을 때 다시 정렬하는 건데 2차 정렬을 했는데 그 2차 정렬 결과에 또 그 순위가 같은 항목이 또 발견이 됐어요. 동일값이. 그러면 이제 3차 정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드를 하나를 기준해서 이렇게 필드 하나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요 값을 가지고 이제 하면 1차 정렬. 요거 같은 경우는 2차 정렬이죠. 하이트라는 필드와 유저네임이라는 필드. 근데 이제 1차 정렬에서는 이 키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일순위가 발견이 되면 그 동일순위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2차 정렬해 주는 겁니다. 전체를 다시 유저네임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혹시 또 이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시 또 코드 볼 때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밑에 좀 기니까 위에다가 그래서 자 1차 정렬은 요 하이트 필드죠. 필드 컬럼 열 같은 말입니다.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는 거죠. 내림차순. 요거 DESC.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후 그 다음에 동일순위 발생되면 다시 요 동일순위에 대해서 2차 정렬 수행을 합니다. 자 이때 2차 정렬 유저네임 필드를 가지고 요 1차 정렬에서 딱 동일수니까 동일값을 가지고 있는 그 레코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다른 필드 기준에서 유저네임 필드 기준에서 그 안에서 다시 오름차순 가나다순이죠. ABC순 1, 2, 3, 4 오름차순 ASC Ascending 키워드는 이제 ASC 좋습니다. 자, 밑에 요 설명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목이고, 그죠? 이건 제목이고, 데갈로그 일단 해놓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제 이제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제 끝나신 분들 이제 이거 이제 뭐 알겠으니까 이제 일단 넘어가도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이게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신 분들은 몇 개만 더 해볼 거예요. 오름차순 1차 종료로 오름차순 몇 개, 내림차순 몇 개 뭐 이제 해보시고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회원 이름 있죠. 회원 이름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회원 이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1차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셀렉트는 똑같죠. select all from user 자 테이블 tbl 자, 그 다음에 정렬하는 명령이 order by order by 자, 저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회원 이름을 기준으로 한다 보니까 이름 필드가 유저 네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은 뒤에다가 필드명 뒤에다가 ASC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요 ASC는 생략하더라도 기본 자, 오름차순 정렬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한 다음에 자, 이게 오름차순 이름 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했구나 하고 요 이제 결과를 한번 봐놓으세요. 이제 김씨가 먼저 출력되고 그죠? 가나다라마 바비김 그죠? 바비킴 그 다음에 뭐 성시경 요거는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아이디 기준으로 회원 아이디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는 거 쉽죠? 요 그대로 자, 회원의 아이디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그러면 오더바이 뒤에다가 기준되는 필드명을 유저 아이디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고 오름차순이니까 ASC 혹은 이제 이거 생략하시면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자, 실행. 그죠? BBK. A는 없으니 A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없으니까 BBK가 제일 위에 출력되고 그죠? X, Y, Z. 그죠? Z를 끝내 Z는 없으니까 Y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저기 이제 뒤에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벌스요. 벌스요. 생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이 많은 순 혹은 나이 적은 순으로 출력할 때 요런 거 이제 이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생년 회원의 똑같아니까 거의 그죠? 회원 생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러면 벌스요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실행을 하면 1950년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게 먼저 출력됩니다. 그죠? 그래서 1950년 그 다음에 63년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먼저 출력되게 되는 거죠. 나이 제일 작은 사람 회원 중에 나이가 제일 작은 막내는 제일 뒤에 출력되고 요 그대로 뒤집어서 한번 해볼게요. 오름차순 있으니까 이제 내림차순 한번 해봐야 되죠. 똑같이. 그래서 내림차순 하는 거는 오름차순 1차 정렬 요거 했으니 이름부터 했으니까 네 가지 요걸 이제 그대로 아래쪽에 서버는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부터죠. 회원의 생년 끝났고 이름 기준으로 이제 내림차순 정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자, 유저네임 회원의 이름 필드 요 내용을 기준해서 내림차순 가나다 예역순입니다. 내림차순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내림차순은 필드명 뒤에 DESC라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DESC.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회원 이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했을 때
조용필이 제일 위에 올라오고요. 김경호가 김씨잖아요. 그죠? 김씨가 제일 뒤에 이렇게 나오죠. 자, 아이디, 알파벳, 역순입니다. 그죠? 아이디 기준. 알파벳 갔으니까. 요거 이제 내림차순으로, 어이구. 자, 내림차순으로. 자, 아이디, 회원 아이디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근데 이제 요거, 디센딩, DSC. 요걸 바꿔주시고, 이제 실행해 보시면은, Y가 이제 제일 위에 올라오고요. 그죠? B가 제일 뒤에 있죠? Z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있으면 그게 제일 먼저 올 건데, Z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없고, 그죠? 제일 뒤에는 이제 B로 시작하는 아이디가 나옵니다. 역순. 요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렬할 때 이 하나의 필드를 가지고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여기에 딸려있는 레코드 전체가 자리 이동되는 거예요. 위쪽, 아래쪽. 요 안에 있는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 한 줄 전체, 레코드 전체가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생년 기준, 내림차순. 그래서 이것도 내림차순 하면은 생년이 이제 큰 게 먼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태어난 사람이 생년이 크겠죠. 자, 디센딩, 필드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987년도 태어난 요 이승기가 제일 처음에 출력이 되고요. 요 숫자를 보면 1987이 제일 크죠. 1950이 제일 작습니다. 그죠? 연도니까. 연도. 내림차순. 큰 게 먼저 출력이 되고, 값이 작은 게 제일 뒤에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1차 정렬하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죠? 2차 정렬, 3차 정렬,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는, 정렬하는 기준은 그 필드 값이 동일할 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차 정렬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일단은 주소, 요 주소를 가지고,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ADDR이죠, 그죠? 요거 가지고, 회원의 주소, 오름차순으로 할게요. 일단 회원의 주소 기준으로 자, 오름차순 정렬을 하자. 그래서 주소 필드 이름이 ADDR이고 이제 ASC 자,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1차 정렬을 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보면 경기 다음에 서울 이게 이제 같은 뭐 임재범도 서울 살고 바비킴도 서울 살고 이승기도 서울 사는데 요 안에서도 먼저 출력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1차 정렬한 거를요 캡처를 하나 떠놓고요 2차 정렬로 자 이름 뭐 오름차순 가나다 순으로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요 이름을 기준해서 다시 오름차순에서 가나다 순으로 같은 지역에 안에 있는 사람은 먼저 출력되는 사람이 기억부터 자, 먼저 이름이 출력이 되고 그죠? 타파하니까 히어스로 시작하는 이름이 제일 뒤에 출력되는 형태로 만들겠다. 그러면 요거 이제 1차 정렬한 걸 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달아가지고 자, 정렬을 하고 동일 주소가 지역이죠. 지역 동일 지역인 경우 자 이름 회원 이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가나다 순이죠. 요게 이제 2차 정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만들어주려면 여기 뭘 손대면 되느냐 오더바이에 1차 정렬하는 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콤마 찍고 뒤에다가
2차 정렬할 필드를 주시면 돼요. 자, 동일지 요 어드레스로 이미 오름차순 정렬했죠. 2차 정렬할 때는 요 안에서 동일한 지역 뭐 서울 여기 뭐 경북 이렇게 있으면 그 동일 지역 안에 여기 발생했을 때 요것들만 다시 배치를 다시 해줍니다. 회원 이름으로 유저네임이죠. 자, 유저네임 필드 요 이름 필드에 있는 값을 가지고 동일한 지역을 가지는 것들끼리 따로 이제 또 소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름차순 할래 내림차순 오름차순 하겠다 했으니까 ASC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 ASC는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order by addr, 유저네임 하셔도 똑같이 결과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차 정렬까지 오름차순 정렬을 1차 2차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먼저 정렬하고 동일한 주소를 가지는 회원들은 출력할 때 가나다 순으로 이름 가나다 순으로 출력해라. 자, 그러면 이제 요 서울 쪽에 보시면 바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죠? 바비 김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성시경 출력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승기 출력되고 임재문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1차 정렬 1차 정렬 요 서울 동일한 여기 이제 여기 1차 정렬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다시 여기 이제 1차 그리고 안에서 다시 이게 이제 2차입니다. 2차 안에서 가나다 순으로 그죠? 1차 이 전체 요거죠. 전체는 이건데 요 안에서 또 동일한 이제 값을 가질 때 2차 정렬 그러면 여기서 또 똑같은 값이다. 그러면 이제 3차 정렬, 4차 정렬 내가 원하는 만큼 다시 동일 순위에 의해서 정렬을 다시 한 번 더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렬하는 거는 오더 바이저를 사용해서 오름차순 정렬 어센딩, 내림차순 정렬 디센딩. 자, 200페이지 상단에 그 이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00페이지 상단에 좀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보면 뭐 오더 바이 절에 나온 열이 실렉트 절에 꼭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보면 오더 바이는 어렵지 않은 개념으로 해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거 보시면 오더 바이는 웨어절과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웨어절 사용 안 하고 있죠. 웨어절 없습니다. 조건절 없죠. 웨어절을 select from 웨어절까지 쓰고 이제 그 뒤에 오더 바이 넣으시면 돼요. 웨어절 쓴다 그러면 따로 없는데 이거 추가 한번 해볼게요. 확장 예제로 추가해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웨어절을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중복된 게 지금 서울하고요 경기 경기하고 경남 이렇게 중복되네.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만 조건을 줘서 검색이 일단 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정렬이 또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웨어절까지 그러니까 조건절까지 사용하는 거. 그래서 select from 순서가 select from 절 다음에 웨어절입니다.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select from 웨어절 없으면 그냥 오더 바이 하시면 되는데 select 웨어절 쓴다 그러면 select from 다음에 웨어절. 그래서 우리가 이거 SQL 기본 익히실 때 select from 웨어절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본이 select from 절인데 조건이 들어갈 때는 from 절 뒤에 웨어절 있습니다. select from where.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조건을 우리가 in 사용해봤죠. in 사용해봤으니까 addr in 해가지고요 자 경기 서울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테이블에서 ADDR 값이 경기나 서울인 레코드만 실렉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결과를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예, 이걸 이제 중간 결과를 보고 그 다음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더바이 정렬 없이 select from where절 사용하는데, 자, 어드레스 필드 그래가지고 이제 인 연산자 사용해서요. 요 안에 있는 값에 해당되느냐. 자, 요걸 이제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만 출력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어드레스에 보면 서울, 경기, 서울, 서울, 경기, 서울. 정렬이 안 된 상태인데 경기도하고 서울에 사는 회원들만 이렇게 추천을 한 거죠. 추천한 거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정렬하는 거 오더바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오더바이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 하면 가나다순이니까 어드레스 가나다순 어센딩 가나다순이니까 경기가 먼저 오고 서울 오죠, 그죠? 근데 이제 경기도에 2명 있고 서울에 4명 있는데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2차 정렬. 동일한 값일 때, 요 앞에 1차 정렬 값이 동일한 값일 때, 자, 유저네임으로 2차 정렬하는 거예요. 자, 정렬한 방법은 어센딩. 오름차순 정렬. 그래서, 조관우, 조용필, 바비, 김승재. 요 서울 안에는 바비, 김승재. 요 안에서만 다시 정렬하는 거고,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서 이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요 정도 하시고요. 하여튼 뭐, 요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설명 200페이지 그 세 번째 절에 오더바이는 뭐 어렵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기 보면 오더바이는 웨어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무방하다. 그리고 오더바이 절은 select from where. 그리고 뒤에 보면 group by having 오더바이 중에 제일 뒤에 와야 된다.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select 절, from 절, where 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써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더바이 정렬 할 때 사용하는 오더바이 절까지 이제 썼는데, 아직 우리가 안 해본 게 뭐냐면 그룹바이하고 해밍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룹바이 절하고 해밍 절은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은 그룹바이와 해밍까지 넣어서 사용한다면 순서가 select 절 오고, 그 다음에 from 절 오고, 그 다음에 where 절 오고, 그 다음에 그룹바이 절 오고, 그 다음에 해밍 절 오고, 그 다음에 오더바이 절 오고. 이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재에 그 순서 되어 있죠. 오더바이 절은 select from where, 그룹바이, 해밍, 오더바이 중에서 자, 뭐 이제 제일 뒤에 와야 된다. 오더바이가 제일 뒤에 온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자, 또 이제 다른 명령 볼 건데, 요 명령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중복을 제거해라 하는 distinct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하기 전에 먼저 자, 기본 자, select from 절 사용해서 유저 테이블 내용을 다시 전체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요 전체 내용 중에 자, 요 지역 지역 부분만 select 해볼게요. 지역 부분만, 지역 필드 부분만 보겠다 할 때는 select에 보고 싶은 필드의 이름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실행하면 회원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군데 지역에서 지금 이 회원이 이제 가입하는지 딱 한눈으로 이게 이제 중복된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악하기 힘들죠. 우리가 직접 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고 중복된 거는 이제 한 번만 일단 출력하고요. 중복된 거는 이제 더 이상 출력되지 않도록 distinct라는 명령을 요 어드레스 필드 값을 출력하잖아요, 그죠? 필드명 앞에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distinct 이렇게 해주시면 띄어쓰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역 ADDR이죠. 아이고 필드
값중 중복된 내용은 중복된 값은 1 한 번만 출력 하는 그러니까 이게 중복 제거죠. 쉽게 해서 중복 제거하는 명령입니다. 일단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경남, 전남, 경북, 경기, 서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수를 알아야 될 때 자료의 개수라기보다 실제 가지수 몇 가지나 뭔가 이거 항목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쇼핑몰 예를 들었는데 쇼핑몰에 한 3만 가지가 지금 막 팔리고 있는데 오늘 당일날 판매된 물품의 가지수 몇 가지나 팔렸는지 몇 개가 아니고 몇 가지 물건이 팔렸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상품명 앞에다가 오늘 팔리는 판매 테이블에 상품명 앞에다가 디스팅트 해버리면 오늘 몇 개 이제 여기 보면 번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인출된 모든 이게 이제 이게 결과로 나온 레코드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뒤에 이제 카운터라는 집계 함수 배우는데 그거 배우면 숫자로 띄워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셀 필요 없어. 요 결과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숫자로 이렇게 몇 개인지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디스팅트는 우리 교재 이제 200페이지에 지금 이제 어드레스 필드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정렬도 하고 그 정렬된 결과가 200페이지 밑에 있고요. 그래서 중복된 내용까지 지금 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페이지에 디스팅트 키워드 사용해 가지고 명령을 사용해서 중복을 없애고자 제거하고자 하는 필드명 앞에다가 디스팅트라고 넣으면 201페이지 상단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실습은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SQLDB라고 하는 스키마, SQLDB라는 스키마 아래에 있는 요 바이 테이블하고 유저 테이블 우리가 앞에서 작업 다 했었습니다. 그죠? 테이블 만드는 것도 했고 레코드 집어넣는 것도 했고 그죠? 그래서 인서트 인투에서 테이블에다가 레코드 집어넣는 거 이제 여러분들 할 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일단은 테이블에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 그걸 들여다보는 거, 읽어내는 거, 셀렉트해서 그죠? 지금 앞에서 배우신 거 이거 아시면 지금 여기 이제 연결해서 나오진 않는데 딜리트 그러니까 삭제하는 거 하고 업데이트 수정하는 것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삭제하고 수정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외어절. 우리 조건 사용했었잖아. 앞에서 설명해 들었죠, 그죠? 외어절 쓰는 거 위에서 앞에서 이제 설명을 쭉 들었는데 앞에서 했던 거고 외어절 쓰는 거, 이거 이제 잘 쓰시면은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도 쉽게 됩니다. 그래서 삭제 수정만 배우시면 CRUD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거는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아셔도 웬만한 간단한 프로그램 무슨 관리 프로그램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확장해서 더 많은 명령을 하시면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201페이지에 보면 로넘하고 샘플 나오는데 얘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순서를 이게 연결이 지금 이제 검색까지 했고 뒤에 명령이 더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224페이지 한번 예, 넘어가 보실래요? 예, 224페이지. 예. 예. 224페이지에 보면 이제 SQL 분류라고 해서 예. 거기 보면 이제 DML, DDL, DCL 요거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 교재 6장의 진도를 이제 하고요. 사실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스키마가 바뀌어요. 예, 스키마. 스키마 바뀌고 안에 있는 테이블도 다른 거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건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인서트 하는 거하고 실렉트 하는 거하고 앞에서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하는 것부터 예, 같은 이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이렇게 모아놓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224페이지 보시려고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예, SQL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같이 저하고 실습하시면 이제 CRUD 다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테이블 안에 레코드를 저장하고 저장되는 거 내가 확인도 할 수 있고 조건 사용해서 내가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까지 딱 하시면 예, 기본적으로 마스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개발자 이렇게 그 프로그램 짤 때 딱 여기까지 내용을 알면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이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벗어나는 SQL 어떤 문장이라든지 기능을 쓸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더 확장해서 쓰고 싶으면 예, 그런 거 이제 또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요것만 아시면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뒤에 포트폴리오 하실 때 여기서 다 해결되고요. 그리고 예제란다 그 프로그램 예제 코드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저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파트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 교재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 다 이 수준입니다. 요 수준 정도만 하시면 다 다른 사람 코드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어렵게 작성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명령이 많지만 이걸 다 안 써요. 예. 그래서 기본 얘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좀 세련되게 쓰고 싶다 하면 이제 뒤에 고급 SQL이라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더 하시면 돼요. 예. 기능이 또 많잖아요. 그죠? 이미 제가 3장에서 오라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쫙 설명드렸죠. 그죠? 예? 그런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서 내가 더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쓰겠다 하면 그 기능까지 이제 갖다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요 기본 일단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인서트하고 여기 지금 예제가 224페이지 그 DML, DDL, DCL 설명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SQL이라고 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 우리말로 하면은 구조화된 질이요. 그래서 224페이지 상단에 제일 위에 보시면 SQL문은 DML, DDL, DCL을 분류한다. 자, DML도 SQL이고요. DDL도 SQL이고요. DCL도 SQL입니다.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224페이지고요. 요 용어는요. 웬만한 시험에는 다 나오는 시험 그런 거예요. 용어. 예. 여러분들 저 데이터베이스 자격증 시험 무조건 이 용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서비스로 그냥 이런 용어 나오면 그냥 서비스로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하면 뭐 이렇게 딱. 그래서 DML은 자 여기 DML, DDL, DCL은 다 SQL 문장인데 SQL 이제 우리가 보면 인서트 하는 것도 있고 딜리트 하는 것도 있고 업데이트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안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이블 만들 때는 우리가 create 테이블 해서 테이블 명령 만드는 테이블 만드는 SQL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걸 이제 기능별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분류를. 예. SQL 이제 많은데 종류가 많은데 기능별로 딱 이제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DML이 뭐냐? 글자가 좀 작은데 224페이지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저작어 한글로 작게 되어 있어요. 그죠? 데이터 저작어. 그러면 이제 SQL 중에 뭘 DML이라고 하는가? 그 설명되어 있죠. 데이터 조작, 데이터를 조작, 그러니까 선택, 삽입, 수정, 삭제하는 데 사용되는
SQL 언어를 DM이라고 한다. 예. 그리고 이제 DML 구문이 사용되는 대상은 테이블의 행위다. 행위라는 게 레코드. 예. 예, 레코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DM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그 이전에 테이블이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예, 실제 이제 이 DML에 그 해당되는 SQL 명령들을 예, 설명해 놨죠. 그러니까 SQL 문 중에 select 우리 했죠. 자, insert 그죠? 했습니다. 그죠? 예, select, insert, update, delete로 이제 해야 되고 update, delete. 자, 요 네 가지가 여기 보면 DML에 해당되는 SQL 문장입니다. 명령입니다. 예. 자, select 문, insert 문, update 문, delete. 요게 이제 데이터 조작, 우리말로 하면 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예, DML이 요거 약자고요. 예, 여기 이제 예, DML.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에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예. 보통 이제 트랜잭션 이거 용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은행의 ATM기하고 그 계좌에 돈 입금하고 출금하는 거, 송금하고 이게 꺼내는 거, 이런 그림을 가지고 보통 우리 교재에도 있어요. 뒤에 가면. 예. 근데 이제 이게 저기 뒤에 나오는 내용인 건데 일단 용어가 일단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요 그 select나 insert나 update나 delete는 DML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SQL도 DML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요것도 이제 DML도 되고 또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예, SQL도 DML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은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밑에.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한 거 설명 밑에 보면 테이블의 데이터를 변경, 그러니까 입력이나 수정이나 삭제할 때, 자, 여기서 입력, 수정, 삭제는 테이블 내용이 바뀌는 거고요. 검색 같은 경우에, 선택, 검색은 내용 자체가 안 바뀝니다. 그죠? 읽어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의 내용 자체가, 레코드, 값 자체가 바뀌는 거는 뭐 입력하는 거, 수정하는 거, 삭제할 때, 그때 바뀌죠. 이때 이제 실제 테이블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인서트 하거나 업데이트 하거나 딜리트 할 때 실제 테이블에 완전히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임시로 적용을 시켜 놓는다. 그 뜻입니다. 오라클이 여러분들 명령 주는 거, 그래 알겠다 해서 처리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임시로 일단은 처리한 내용을요, 임시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제 실수가 있을 때, 만약 실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SQL 쓰거나 업무 중에 이제 실수가 있을 때 임의로 적용시킨 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시로 여러분들이 한 작업을 오라클 서버에서 파일로 확 덮어쓰기 하는 게 아니라 임시 저장소에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요 보관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 작업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좀 실수를 했어. 그러면 임시 저장소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취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한 번에 확 반영하는 게 아니고 임시 저장소에 이렇게 올려놨다가 예. 취소시키고 있으면 이걸 이제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완전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커밋이라는 거, 예. 요거 용어 설명 앞에서 들었습니다. 커밋, 예, 커밋. 그래서 커밋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면 임시 저장소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작업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DB에다가 확 반영을 시키면 덮어쓰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밋 문을 사용하고, 예, 트랜잭션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롤백 문을 사용한다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랜잭션 관리 쪽 뒤에 파트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자료 처리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해서 지우거나 실수해서 수정 하면 안 되는데 수정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기능을 트랜잭션이라는 예,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